2018년 첫 해외 순방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보니까요. 언제 우리가 까칠까칠하고 갈등설이 있기는 했었냐는 등 형제 같은 브로맨스 분위기 연발이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의 원전을 수출하는 일이어서 이거 제대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UAE가 확실히 통이 크긴 크네요. 이 산유국, 사막 한번 보고 싶다 말 한마디에 바로 통째로 사막을 선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크 부대와 사막, 그 뒷얘기 저희가 막전막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순방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귀국길에 오르죠, 문 대통령이요. 네, 2018년 첫 해외 순방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원래는 3위였다가 최근에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교육 상대자이자 또 문화 교류 상대자였기 때문에 이 베트남 순방을 또 깔끔하게 끝낸 상태에서 게다가 이번에 또 아랍에미리트를 순방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쿠 부대를 방문해서 뭐 총도 교낭 보고 또 병장들과 또 포옹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또 이 아크 부대는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의 또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해서 또 의미가 있고 게다가 또 그 사막을 방문해서 직접 사막 체험까지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뭐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부분까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해외 순방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형제로 거듭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신경 쓰는 이 국방 분야에서 김정숙 여사까지요. 같이 군복을 입고 부대원을 격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부대가 그 임종석 실장 보낼 때 부대원들 눈에 밟힌다 했던 그 아크 부대죠. 아크 부대가 이제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서 원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부대를 같이 파병을 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었고 임종석 실장이 비밀리에 다녀왔던 이 방문을 두고서는 나중에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게 비밀 군사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럼 이 아랍에미리트는 왜 이렇게 군부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 하니 이 아랍에미리트가 산유국으로서 굉장한 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6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페르시아만을 두고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란이 있게 되는데 이란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대한 국가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수니파에 해당되는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한국과 돈독하게 맺어놓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 문제를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오는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정상 간의 흉금을 터놓은 듯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운이 좋은 아들인 것 같다라면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저 운전까지 직접 했다고 하네요. 이 경호팀들이 진땀 흘렸겠어요. 예, 10분 이상 아마 왕세제가 운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약간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이랬다고 하니까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아마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과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두 나라 방문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정상의 상대국 방문은 가면 갈수록 좋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국내외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의 경우는 작년이 한국과 베트남과 수교 25주년이었습니다. 중국과 같은데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양국 대사관에서 그냥 상대국 나라 초청만 해서 하는 간단한 행사에 그쳤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임종석 실장 지금 갈등설이라는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날아가서 우리 국회에서 뭐 야당이 온갖 얘기해 가면서 두 나라 관계가 거의 절단 나기 직전까지 갖는 그런 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좀 일거에 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정상의 방문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잣대를 놓고 보면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저기 가가지고 도대체 올린 성과가 뭐냐? 네. 그럴 때마다 나온 게 뭐 경제협력, 뭐 MOU 몇 억 달러, 뭐 이런 숫자 노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그나마 그런 숫자 노름 하지 않고도 대통령의 두 나라 방문에 대해서 큰 시비 없이 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굉장히 뭐 바람직하기도 하고 네. 좋아 보입니다. 사막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문 대통령이 사막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말에 매사냥 그리고 사냥 모래 밟기까지 베두인 문화 체험 코스를 즉석에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게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헬기 2대에 차량까지 수십 대가 떴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진하게 예우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베두인 문화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모하메드 왕세제가 듣고 난 다음에 네. 곧바로 밤에 막 헬기 2대 보내고 차량 수십 대를 보내가지고 사막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네.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우할 때 깜짝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모하메드 왕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우호 설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맹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최대의 네. 관심은 그거잖아요. 군사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게 네.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또 어려운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바카락 원전을 수출하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꼭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현상 유지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취하고 네.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늦추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봉합이 어느 정도 됐다. 네. 이거는 진짜 이번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는 네.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좀 천천히 서서히 문제들을 좀 네.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화면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좀 안 뜨겁나요? 사막에서 저렇게 걸으면? 사막에서 네. 사막에 사실 걸으면 굉장히 뜨겁겠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니까 본인도 한번 밟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사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문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 했냐면 한국에 만약에 또 오시게 되면은 네. 그만큼 한국도 이 아랍에미리트 못지않게 최대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님을 정석권 모시는 것은 그만큼 못지않다라고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왕세제가 방한하게 되면은 한국 정통의 송골매 매사냥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화답해서 모하메드 왕세제도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딸들과 손자를 동행할 것이고 그 딸들이 네. 아마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쓸 거니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 중동 분들이 특히 협상을 잘하잖아요. 이게 한번 우리가 우애를 과시한다고 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하는 분들인데 친분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일일이 가족들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 속에서 딸들이 직접 커피를 들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피를 따라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현재 있는 중동의 문화상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애를 과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거의 형제와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네. 가까웠던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에미레이트도 지난번에 칼둔 행정청장이 대한민국에 방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꽤 오랜 기간 환담을 나누면서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들을 아마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상황에서 앞서 이제 평론가님 얘기했던 과거에 있었던 군사협력 관계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가는 것들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취하고 싶었던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0명 며느리까지 김정수 여사한테 소개를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기서 가족들도 봤지만 브로맨스 뽐냈던 칼둔 청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만 갈 수 있는 자리 여전히 그곳에도 칼둔은 있었더라고요. 예, 모하메드 왕세제의 핵심 네. 측근이라는 게 거듭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UAE 제가 다른 얘기 해드리니까 UAE 제가 2006년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출입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바이가 UAE에서 뜨는 도시로 뜨는 토호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부다비가 더 중심이거든요. 저기에 7성급 호텔이 영빈관인데 네. 그 영빈관이 거의 금치장이 되다시피 정말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고 네.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풀기자로 취재하러 들어갔던 풀기자가 지금 알고 계시는 몽블랑이라는 아주 고급 볼펜을 하나 기념으로 네. 가지고 나왔어요. 네.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호텔에 있는 메모지와 함께 그 펜이 곳곳에 꽂혀 있어서 네. 기념으로 하나 가져왔다고. 그 정도로 저기는 넘치는 나라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펜은 그 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져오시지. 다음에 꼭 보여주세요. 장형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UAE 말이죠. 아무래도 방점은 꼭 찍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특정 드라마 OST도 연주가 됐다고 하던데 한류 인기가 좋은 모양이죠, 거기서요? 예, 그 대장금의 인기가 특히 엄청났다고 네. 하고요. 중동 지역을 전체를 뭐 대장금이 휩쓸었다고 할 정도로 뭐 대장금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다중적인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포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석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석유에 의존할 수 있는지는 사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의 경제 개발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에서 뭐하러 원전을 짓겠습니까? 석유를 떼면 될 텐데.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는 뭔가의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얘기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기술들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어떤 미래에 기반한 그 도시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그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분야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이 동맹 관계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전의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들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 있는 어떤 신뢰 관계를 확보하는 외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